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의 이시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서 이 정도는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에서의 무죄,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는요, 학교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이 상처받고 힘든 부분을 학교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학교에 사안 추산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학폭위 심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피해 관련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이 항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법원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의 고의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학교폭력 행위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1호에 보면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만 해당하여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 정신 또는 제3적 피해를 가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와 이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설사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제가 살펴보면요, 학교 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 갑자기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이 절친이었다가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같이 놀지 않게 되었다라든지, 이 학생을 일부러 따돌리려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든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법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3조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심한 표현 또는 다소 불쾌한 저급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항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또는 그 표현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싶어도 그 행위가 아무리 중한 행위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그런 말 또는 그런 행동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인데요.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을 다치게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냐 여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고의로 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했다, 이거는 상대 학생이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에 의한 학교폭력은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의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건 다칠 수도 있어 라고 예상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와 같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성이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말로 했다, 쉽게 말하면 언어폭력이다, 이때 학교폭력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사안에서는요, 사람의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근데 뭘 잘 못하니까 쟨 사람의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게 놀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력이 아니란 말은 정말 못한다는 의미로 듣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다소 무례한 방법을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못한다의 취지의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폭행을 당하던 학생이 계속 폭행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 조절장애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한마디 했다거나 이런 CX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던 학생이요, 맞고소,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욕했잖아? 너도 맞신고할 거야? 대단히 나쁜 맞신고 전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폭에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또는 다소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 저급한 표현들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사안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같이 학폭위 심의에 넘어가더라도 이것이 과연 학폭이 맞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 학폭위 심의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만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심의를 누가 하는지, 당시 어떤 심의위원들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학폭이 아니다. 학교에서도 학폭담당 선생님이 이거는 학폭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봐도 학폭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럼 학교에서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장 자체 정결이라는 제도도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직 학교폭력 예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는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학교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관련 학생이 신고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한에서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해 관련 학생 측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무슨 학폭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 처벌 규정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법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교육적 조치로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인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에서 무죄, 학교폭력에서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의 표현은 막 친구들한테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